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영유아와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은 보다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료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력, 자원 쏠림으로 인해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필수 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와 돌봄이 융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요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돌봄, 간병 등의 사회 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빈곤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들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국가 경제, 국민 건강, 보건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 기술이자 첨단 산업입니다. 규제 개선,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 이외에도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고 최선의 힘을 기울여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7분, 3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3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에 따라서 정책 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사적 영역에 대한 질의는 신중히 표현에 있어서 인격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적 질의도 그리고 무리한 옹호도 없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방송과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간에 사전 합의된 의사 진행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한 또는 자료 요구를 포함한 또는 자료 요구 외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회의 양쪽에 앉으신 위원님들 간에 각 2분씩 총 4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분씩 보장하고요. 아까 제게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 그 첫 4분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2분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 내지 5분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본질의가 시작될 때 자료 관련 질의를 잠시 의사진행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늘 저녁 시간쯤 되면 대략 인사청문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정보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줄은 오늘 없으신가 보네요. 의사진행.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지 마시죠. 제가 결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잘 안 보여서요. 정춘숙 의원님 손 드셨나요? 네. 죄송하지만 양쪽에 2분씩 4분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 한 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총 5분을 오전에 우선 본질의 전에 하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분씩 의사진행 또는 자료 질의를 신현영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이렇게 5분 해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현영, 고민정, 최혜영, 김원희, 정춘숙 의원님 해주시고 시간은 2분 엄격하게 지키고 바로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김민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한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 자료 등 이런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처럼 후보자께서는 중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 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지금 의원실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들이 다수다. 윤리적
도덕적 흠결 없다, 불법 부당행위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공세라고 얘기합니다. 답변도 동문서다, 해명 검증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에 관련한 서류, 영상물 제출 요구받을 때는 군사, 외교, 대북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RI 영상 자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병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급 항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제출 안 한다면 부원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하시고요. 자료 제출 안 할 경우에 또는 자료 제출 시한에 관한 중복적인 그 말씀은 이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한꺼번에 대해서. 예. 뭐 저는 조금 있다가 이건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자료에 대한 건 한꺼번에 하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자 자료에 대한 것만 오후까지 지금 제출하고 그에 저는 대해서 그간 설명을 이제 부분자 잠깐만요. 그냥 예. 질의 쭉 하시죠. 예, 그건 제가 효율적일 잠깐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위원님들도 본질에 관한 내용은 그 본질로 넘기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다 자료 질의일 것 같은데요. 예. 자료. 그러니까 쭉 그냥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고민정 의원님. 가족 의혹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에게 이 자료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으로서는 웃고 계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청팀에서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한다고 하셨지만 선택적 팩트체크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들 그 학생들 가운데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 학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학교들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들 마땅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이 충북대 제출 자료인데 경북대학교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뭘 보고 이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드님께서 17년에 떨어졌고 18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다 똑같아요. 17, 18년이. 그건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40점 이상 차이가 40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는가를 보려면 17년도의 입학 원서와 18년도 입학 원서를 비교를 해야 분석할 수 있는데 18년 것만 자료 제출을 하시고 17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즉 아빠 찬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건지 17년도 아들의 입학 원서를 오후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자료 관련한 요구까지 하고 자료에 관련한 답변을 1차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적 기록표에 보면 후보자 아들은 사회복무요원 기한 동안에 총 4회 7일간 공무 외 병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3일 이내의 병가를 위해서는 진료 확인서나 또는 처방전 또는 소견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병가까지 써서 이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한점 의혹도 없이 제가 꼼꼼히 살펴볼 테니 오후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 세 분 위원님들 질의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초점에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위원님,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90%가 넘게 제출했고, 그중에 43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2017년 입학 원서에 대해서도 이건 뭐 못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7일간 병가 이것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뭐 성인이 된 아이들의 또 사생활 문제 본인들의 것을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관련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과 광범위한 통화 메일 목록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I 영상 자료.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만 않는 것을 좀 담보해 주신다면은 그 의료 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네네네. 네, 이어서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순서대로 자료 관련 질의 2분씩 해주십시오. 방금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방금 자료 제출을 안 한 이유가 경북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주 의원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순간부터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한번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정호영 후보장님 위암 수술 전문가시죠? 수술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배째입니까? MRI도 찍고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방금 방해받았으니까. 자, 그냥 하세요. 얘기할게요. 그냥 하세요. 시간 좀 더 그냥 주세요. 3시간 안에 그냥 마치세요. 자, 정호영 후보자가 위암 수술 전문가입니다. 수술할 때 그냥 하나요? MRI 체크도 하고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런 병증이 있는지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할지 결정하죠. 네. 그래서 환자가 저 위원장님 1분 다시 주세요. 자, 그냥 하세요.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환자 상태라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진찰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국회에 수술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알아내려면 자료가 기본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2명 편입학을 했는데 아빠 찬스, 지인 찬스,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데 갑자기 지역특별 전형 1분 30초만 더 주십시오. 지역특별 전형 신설이 됩니다. 그 배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18년에 생겼는지 아들이 입학하는데. 두 번째, 아빠의 지인 찬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17년부터 21년까지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달라고 그랬어요. 안 줘요.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입시의 공정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17년 장남의 입시 자료와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들을 비교해야 이 아들이 정당하게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안 줘요. 그래서 또 따님이 아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근데
관련자가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의대 수강 내용 및 학점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아빠 찬스, 지인 찬스 혹은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 다 안 줘요. 개인정보 미공개로, 미동이라고. 이거 빨리 바로잡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으로 우리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그 위원회 의결로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10년에서 30년까지의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 이종석 의원님 30년, 또 뭐 서영석 의원 10년 여러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가 왔어요. 아까 자료 뭐 90%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5년까지의 자료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30년, 뭐 20년, 10년 이렇게 요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로 지금 15년, 그러니까 5년까지만 자료를 보냈어요.